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해야. 둘, 시청각장애 장애 유형 신설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재추진. 셋, 인천시각장애인 복지관 띵동 소리 이음 사업 진행. 넷, 시각장애 교직원 대상 K-에듀파인 직무 연수 실시.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습과 점자 교육 자료 제공.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월 19일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A씨는 공모사업 업무 처리를 위해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 낭독기 등 웹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 않아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해당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웹 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 개편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 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의 웹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주무부처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 등을 감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시청각 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도입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청각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월 2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 방법이나 생활 실태, 복지 욕구, 문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의료적, 정보 접근성도 매우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 등은 시청각 장애인을 데프 블라인드, DEAFBLIND 라고 부르고 있고 기존 장애인 관련법과는 별도의 법과 제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에 부응해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중 한 종류로 분류하고 지원센터 또는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 파견하는 등 다양한 권리 보장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청각 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안은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옹호 보장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 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만에 시청각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활동 지원사 및 시청각 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 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시청각 장애인이 약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태조사가 없어 정확한 통계가 아니며 미국, 일본의 시청각 장애인 복지 정책에 비해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전무해 장애인 중에서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띵동 소리 이음 사업을 실시합니다. 띵동 소리 이음은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 관계 맺기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환경 조성과 편의시설을 점검할 모니터링 요원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주 이용 시설 및 거주지를 중심으로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A씨는 비장애인 시절에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머릿속 지도와 구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목적지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와 입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여기가 무슨 동이 맞나요? 이 주변에 무엇의 위치 좀 알려주시겠어요? 인기척에 느껴지는 방향의 불특정 다수에게 길과 위치를 물어보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또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허공을 향해 길이나 장소를 물어보는 일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의 일입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현실입니다. 띵동 소리 이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랜드마크로 두고 음성 유도기를 설치하여 초행길의 시각장애인들도 도착지 인근에서 자신의 위치와 입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려면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시설의 출입구와 입간판의 음성 유도기와 점자 블럭, 편의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이춘덕 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업해 시각장애 교직원을 대상으로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활용한 K-에듀파인 활용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틀간 운영되는 이 연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며 시각장애 교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업무 위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해 연수할 계획입니다. 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교육 행정 재정 통합 시스템으로 비장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속되어 왔으나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각장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이번이 처음이며 총 22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수를 위해 시각장애 교직원이 강사진과 교육자료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집필하였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글과 점자 파일, 점작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그동안 시각장애 교직원이 K-에듀파인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웹 접근성 자문위원회, 이어 자문위원회, 현장 방문, 운영 실태조사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96건의 웹 접근성 기능을 개선했고 전담 상담사, 전화 1566에 0066번, 1566에 0066번, 내선 4번을 배치하는 등 시각장애 교직원들이 K-에듀파인을 활용해 업무 처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과정 집필에도 참여한 강원 명진학교 박성수 교사는 우리나라의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 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관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정철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각장애 교직원들이 K-에듀파인을 활용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음성 파일과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2월 초에 배포할 예정이며 학교 현장, 자문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시각장애 교직원이 K-에듀파인을 활용해 폭넓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